일반적으로 물생활의 입문 과정을 보면 어릴 때 부모님과 마트 혹은 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수족관을 보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겠죠. 고작 5살 혹은 그보다 더 어린 친구들이 물속 풍경에 빠져 부모님이 가자고 해도 안 가고, 이때 부모 입장에서는 사주고 싶겠지만 수족관 가격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솔직히 비쌉니다. 집에 어항이 없으니 더욱 그렇겠죠. 급한 마음에 베타라도 하나 사면 좋겠는데 글쎄요, 예전에는 베타가 없었지요. 그렇게 수족관을 처음 보고 나서 충격을 받았다 할까요? 그 낯섦 때문에 청소년기 혹은 성인이 되어서 시작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되겠죠.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렇듯 물생활의 시작은 호기심과 더불어 낯선 풍경에 대한 동경심, 즉 동화적 상상력에 의해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상당히 좋아요. 정서에 도움이 된다거나 생명 존중에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 참 좋은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 동화적 상상력 혹은 호기심 부분에서 저는 달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얼마 전 제가 구독자분들의 연령대를 살펴보니 의외로 20대 이전 연령대가 전무하더군요. 그런 이유로 제 영상은 등급 없는 성인용이다 말이 되죠. 실제로 40대 이상 50대가 상당수 계십니다. 자, 편하게 해보자고요. 일단 달리 보는 시각도 시각일 수 있는 겁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우리가 동화적 상상력을 얘기할 때 과연 동화가 따뜻하고 숭고하고 사랑에 대한 얘기를 기초로 할까 하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의외로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권력지향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회사는 미국의 월트 디즈니사겠죠. 다 예쁜 얘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월트 디즈니의 명언에는 이런 게 있어요. 꿈을 포기하지 말고 내 길을 개척하라. 어찌 보면 월트 디즈니는 꿈의 포장술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꿈을 깨세요 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백설공주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왕위 계승 문제를 다룬 얘기입니다. 왕이 있고 자식으로는 딸 하나, 백설공주가 있었죠. 나아가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영역, 즉 계모를 등장시켰어요. 그리고 계모는 현재 왕비죠. 자, 딸이 있고 계모인 왕비가 있다. 구조적으로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비는 이웃나라 조그만 성의 출신입니다. 최소한 이웃 성주의 친족 정도는 되겠죠. 작은 나라끼리 힘을 합친다는 의미에서 정략적인 결혼을 했겠죠. 그런 이유로 백설공주는 왕위 계승 위에 있지만 그 자리가 위태로워졌습니다. 계모인 왕비 입장에서는 백설공주가 없다면 당연히 자신이 왕위를 계승받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나아가 이런 겁니다. 왕비가 백설공주를 시해하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거울아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부분을 달리 표현한다면 백성들아 이 세상에서 다음 왕은 누가 될 것이냐? 묻는다면 백성들은 백설공주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마지막 독약이든 사과를 먹고 죽은 혹은 죽어가는 백설공주를 이웃나라 왕자가 살리게 되는 겁니다. 영토 분쟁에서 소외되어 있던 이웃나라 왕자, 그리고 일곱 난쟁이는 기존 백설공주의 생모측 측근들이 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제가 왜 물생활 얘기를 하면서 동화적 상상력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요? 방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겠지만 꿈을 깨라 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물잡이 얘기라는 것이고, 물잡이 얘기는 지금까지 물생활에 있어서 그 영역을 넓힌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물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도 갖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시간에는 구체적인 얘기는 피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충 제 구독자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 듯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물생활은 어린 친구들보다 인생 마일리지가 있는 분들이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제 견해는 그런데 동화적 상상력과 단순한 호기심만을 팔아서는 물생활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동화는 더 이상 동화가 아닙니다. 항상 이면이 있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